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7단원 개인과 사회생활 세 번째, 오늘 수업은 사회집단에 관련된 내용이고 교과서는 136쪽과 138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7단원에서 개인과 사회생활, 이런 사회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되었든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든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회사에 다니든 아니면 게임을 하다가 게임 속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동호회를 만들든 여러 가지 모임들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있는 모임,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런 가족, 학교, 회사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 집단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사회 집단의 정의를 알아볼 텐데요. 의미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집단을 사회 집단이라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회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2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회 집단이라는 건 같은 목적이나 또는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게임 동호회처럼. 그래야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뭉쳐 있을 수 있겠죠. 학교도, 회사도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그 모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나는 이 가족 구성원이구나, 나는 아들, 딸이고 부모야, 아니면 난 이 학교의 학생이야, 난 이 게임 동호회 회원이야, 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또는 어떤 활동도 하는, 말이나 행동 같은 거를 교환하는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사회 집단이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례에다가는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사회 집단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가족, 학교, 그 다음에 게임 동호회, 그리고 회사, 정당,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 집단은 무슨 기능을 할까요? 사회적으로 그냥 모임 아닌가요? 모임인데 굳이 기준이 있어야 되나 생각하겠지만, 잘 보세요. 이런 모임들이 없다면 개인들이 혼자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혼자 외롭게 지내겠죠. 그래서 사회 집단은 굳이 기능을 찾자면 개인을 사회랑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는 여러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어져서 만들어진 게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바로 사회 집단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런 사회 집단들이 내가 이제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켜준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오늘 좀 중요한 건데, 이러한 사회 집단들을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두 번째 방법으로, 세 번째 방법으로. 각각 구분 방법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첫 번째 방식은 구성원, 그 모임 내부 구성원들의 친밀한 정도, 친한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 모임을 만들었는지, 목적에 따라서, 접촉 방식이라는 거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냥 친구로서 만난 건지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모임을 만든 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1차 집단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2차 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는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1차 집단은 친밀함이 가장 우선시되는 겁니다. 서로 친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거예요. 플러스 사람들 사이에 그냥 인격적으로 접촉을 한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친구 간에 야, 우리는 그냥 친구잖아, 친하게 지내자 라고 해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1차 집단에는 가족,
아니면 친구, 또래 집단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차 집단은 반대예요. 목적이 있어서 모임을 만든 겁니다. 여기는 가족이나 이런 것보다 친밀함은 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이 모임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을 2차 집단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의 접촉 방식은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인격 대 인격이 아니라 수단적 그리고 형식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잘 지내는 게 그냥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직장 생활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의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나 회사, 정당, 직장에서 상사한테 뭐 굳이 친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기분 나쁘게 하는 상사랑 그래도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이유는 자기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게 수단적 형식적인 접촉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상사고 이 사람이 부하예요. 여기는 직장이고 회사. 그러면은 이 부하는 상사한테 잘 보이고 해야지 이제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집단, 친밀함이 덜하겠죠. 속으로 욕할 수도 있고. 자, 그런 집단이 2차 집단입니다. 첫 번째로 구분을 이렇게 해봤어요. 두 번째는 구성원들의 결합 의지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는 건데요. 이거는 일단 쭉 적어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공동사회는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결합하고자 하는 의지는 그냥 적당해요. 이거는 왜냐면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1차 집단이랑 약간 비슷한 건데 결합 의지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보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 결합 의지라는 건 어떻게 형성됐는지. 예를 들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건 가족. 아니면 이런 게 있죠. 우리 마을, 시골 마을이 뭐 목적이 있어서 이 마을을 어디다 도시를 건설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서 마을이 만들어졌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촌락이라는 걸 마을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동사회라고 부르고요. 이익사회는 뭐냐면 결합 의지가 강한 겁니다. 결합 의지가 강하다는 건 형성 목적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요. 즉 얘네는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는 거, 그런 거를 이익사회라고 구분을 합니다. 회사나 정당. 자, 이 동그라미 1번 구분 방식과 동그라미 2번 구분 방식은 같은 것들을 다르게 나누는 거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겹치기도 하고 구분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구성원의 소속감에 따라 이름이 우리 집단이면 안쪽에 있다고 해서 내 집단, 바깥쪽에 있으면 바깥쪽에 있다 해서 외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3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내 집단이라는 건 내가 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속감을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학교, 우리 반, 이런 거 얘기하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단,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외 집단은 우리 집단이 만들어지면 상대적으로 뭐 다른 집단이 생기겠죠. 한일전 할 때 한국이 우리 편, 일본이 네 편, 네 편, 내 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외 집단이라는 건 내가 소속감을 느끼지 않아요. 내가 기준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뭔가 낯설어. 아니면 싫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적대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고 그들 집단,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내 편, 네 편,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내 집단은 고정된 건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어요. 원래 네 편, 내 편이라는 게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쉽게 생각하면 내 편, 네 편, 우리 편, 상대편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지금까지 사회 집단 간단한 거 정의를 알아봤고요. 둘 이상 사람들이 모인 게 사회 집단이지 뭐겠어요. 간단하죠. 근데 그거를 구분을 세 가지 방법으로 해봤다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사회 집단 중에는 준거 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내가 공부를 하거나 내가 춤 연습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한다거나 이럴 때 내가 왜 그걸 하는지, 모든 사람의 행동, 아니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 선택, 아니면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 대학교를 결정해. 자, 요런 것들의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집단. 보통 소방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막 그런 위험한 일을 하시는 이유가 어렸을 때 멋있는 소방관을 보고서 감명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면 그 어린 학생의 기준 준거 집단은 소방관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모든 게 다 준거 집단이 될 수가 있어요. 연예인들, 아니면 요즘에 뭐 유튜버, 아니면 뭐 나는 선생님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 나의 진로는 선생님으로 정했어. 대학도 사범대로 정했어. 이런 식으로 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건, 아, 내 중학교 1학년 때 사회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쳤어. 난 너무 멋있어가지고 결정했어. 그러면 그 선생님 집단이 준거 집단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던 소방관이라든가, 자, 이런 식으로 준거 집단이라는 게 있구나. 아, 사회 집단 중에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집단. 특징은 뭐냐면 요게 현재 내가 소속해 있는 집단이, 나중에 이건 어른이 돼도 똑같습니다. 나의 준거 집단이랑 같으면 좋겠죠.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선생님이 됐어. 그러면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같은 겁니다. 근데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난 중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근데 나는 좀 과를 잘못 선택했나봐. 나는 유아교육과에 가서 유치원 선생님이 돼서, 유치원 선생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재의 집단과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게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그거는 좀 불만족스러울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유치원 선생님 되고 싶어 했는데 중학교 선생님이 돼버렸어. 어쩌다 보니까 중학교 애들 말도 안 듣고 너무 힘들어. 이러면 이게 달라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특징은, 준거 집단은 이 내가 현재 속해 있는 거랑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으면 좋겠죠. 같으면 자부심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만족감이 높아져요. 좋은 거니까 당연히. 다르면 갈등이나 나는 선생님, 만약에 난 유치원 교사 꿈이었는데 왜 내가 중학교 선생님 여기서 힘들게 하고 있지? 혼란스러움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준거 집단 알아봤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단체를 만드는데 그것을 사회 집단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걸 구분해봤고 준거 집단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